어느 여름날 아침,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은 활기로 가득 찼다. 북적이는 여행객들 사이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소박한 옷차림의 노인은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호아킴 올리베이라. 리우주 시골에서 온 농부였다. 그는 낡은 여행 가방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소식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호아킴은 천천히 탑승구로 걸어가며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 그는 약간 불안했지만 주름진 갈색 눈동자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탑승 수속 카운터에 도착한 그는 오랜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탑승권을 건넸다. 카운터 직원은 젊고 친절한 여성이었다. 호아킴의 당황한 표정을 본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퍼스트 클래스시군요. 올리베이라 씨,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녀는 탑승권을 다시 그에게 건넸다. 호아킴은 머리를 극적이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퍼스트 클래스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 일반석을 예약했는데요. 직원은 다시 한번 탑승권을 확인하고 아니요, 맞습니다. 선생님 좌석은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다.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호아킴은 탑승 게이트로 향했다. 이 여정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한편 공항 터미널 반대편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녀는 헬레나 멘돈사, 리우주의 유명한 사교계 명사였다.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듯 공항을 활보했고 하이힐 소리가 빛나는 바닥에 울려 퍼졌다. 헬레나는 호아킴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호아킴이 소박함과 겸손함을 드러냈다면 그녀는 사치와 오만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차가운 파란 눈은 주변 사람들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헬레나가 탑승구에 도착하자 공항 직원들은 곧바로 깍 굽히는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직원들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최신 스마트폰을 확인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호아킴과 헬레나는 퍼스트 클래스 탑승줄에서 나란히 서게 되었다. 호아킴에게서 풍기는 짙은 농장 냄새는 헬레나의 코를 찌르고 지나갔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역겨운 표정으로 말했다. 맙소사, 무슨 냄새죠? 마구간을 통째로 비행기에 실은 것 같네요. 호아킴은 마침 터미널 창문 너머로 비행기를 구경하던 중이었다. 그는 돌아서서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부인. 헬레나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네, 당신 말이에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코노미석은 저쪽 뒤편입니다. 호아킴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인. 직원이 제 자리는 퍼스트 클래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탑승권을 보여주었다. 헬레나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혐오감이 드러났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수 있죠? 호아킴이 대답하기도 전에 헬레나는 항공사 직원에게 달려가 명령조로 말했다. 당장 책임자를 불러오세요.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젊은 직원은 헬레나의 기세에 눌려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네, 네, 부인. 지금 바로 매니저를 부르겠습니다. 소동이 계속되는 동안 호아킴은 침묵을 지키며 당혹감과 어색함을 느꼈다. 자신의 첫 비행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몇 분 후 항공사 매니저가
2명의 보안 요원과 함께 도착했다. 호아킴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헬레나는 매니저에게 다가가 분노에 참말했다. 이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에 탈 수 없어요. 온통 동물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당장 내쫓으세요. 피곤한 표정의 중년 매니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부인, 기분은 이해하지만 이 승객의 탑승권은 유효합니다. 헬레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난 헬레나 멘돈사예요. 내 남편은 이 항공사의 대주주 중 한 명이라고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들 큰일 날 줄 알아요. 그 이름을 듣자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호아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호아킴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니저는 호아킴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이코노미석으로 옮겨주셔야겠습니다. 모든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호아킴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습니다. 호아킴이 퍼스트 클래스 구역에서 나오는 순간 헬레나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좀 문명적인 비행을 할 수 있겠군요. 이코노미석 맨 뒷줄 좁은 자리에 앉은 호아킴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진단서를 꺼냈다. 남은 삶이 몇 년뿐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든 호아킴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다시 집어넣었다. 이 여행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지만 쓰디쓴 시작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그는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가끔 레몬을 건네지만 레몬으로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지. 비행기는 승객들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게 돼. 운명도 함께 싣고 이륙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헬레나는 잠깐의 승리를 음미했다. 오늘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코노미석의 호아킴은 눈을 감고 아들과 농장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생각했다. 몇 개월 후 리우데자네 이루 시내에 세련된 카페에서 한 젊은 여성이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리석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그녀는 헬레나의 딸 루이자 멘돈사였다. 어머니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녀는 우아함 그 자체였다. 초록빛 눈동자로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던 그녀의 시선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에게 멈췄다. 남자친구 페드루를 발견한 루이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페드루 올리베이라는 다소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와 고급스러운 데님 팬츠 차림으로 단정하면서도 멋스러웠다. 미안, 늦었지. 페드루는 루이자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교통체증이 심했어. 루이자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도 방금 도착했어.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다. 루이자는 카푸치노를, 페드루는 블랙커피를. 그리고 곧 열띤 대화가 시작되었다. 일상, 꿈, 미래 계획 등 어떤 이야기든 나누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진실한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가득했다. 있잖아. 잠시 침묵하던 페드루가 입을 열었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루이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페드루는 마치 적절한 단어를 고르듯 잠시 망설였다.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 알지? 하지만 이제 너에게 우리 아버지를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아. 루이자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정말 정말 기뻐. 네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 페드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는 아주 소박한 분이시고 농부셔. 루이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너희 집안이 농업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 페드루는 약간 긴장한 듯 미소 지었다. 맞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소박한 삶을 더 좋아하셔. 리우주에 있는 우리 농장을 직접 관리하시거든. 진짜 농부시지. 루이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 멋지다. 어서 빨리 뵙고 싶어.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고층 빌딩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헬레나 멘돈사는 전화로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올리베이라 농장이 안 판다고. 가격을 더 높여 누구든 값을 올리면 팔게 되어 있어. 헬레나는 분노의 차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부동산 제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리우 내륙에 초호화 리조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야 했지만 딱 한 곳,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땅만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었다. 바로 올리베이라 농장. 알베르토. 헬레나는 비서를 불렀다. 차를 준비해. 올리베이라 농장에 직접 가봐야겠어. 대체 어떤 멍청이가 우리 제안을 거부하는지. 한편 호아킴 올리베이라는 자신의 농장에 서서 지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과 나눴던 오늘 아침 대화가 떠올랐다. 아빠, 제게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을 떠올리자 호아킴은 미소 지었다. 세상을 떠난 아내의 눈에서도 봤던 그 빛이었다. 물론이지, 아들아. 이번 주말에 만나자꾸나.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든 지평선을 바라보는 호아킴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의 행복에 기쁘면서도 곧 있을 만남에 대한 걱정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도시로의 여행,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서의 굴욕, 의사의 진단, 이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농장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호아킴은 모든 시간을 자신의 최신 발명품, 혁신적인 관계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쏟았다. 척박한 땅을 비옥한 밭으로 바꿀 이 시스템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전국 수많은 농부들의 삶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발명품이었다. 지는 해를 바라보던 호아킴은 며칠 후 벌어질 일들이 몇 달 전 자신을 굴욕스럽게 만들었던 그 여자와 운명적으로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리우의 카페로 돌아가 루이자와 페드루는 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네 아버지 농장에 가는 거지. 루이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페드루는 살짝, 음, 너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는 정말 멋진 분이야. 소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혜를 가진 분이지. 루이자는 페드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어쩌면 조만간 양가 가족이 만날 수도 있겠네. 우리 엄마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페드루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물론, 물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자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 키스를 나눴다. 다가올 폭풍을 예상하지 못한 채 헬레나는 농장을 손에 넣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각오였다. 호아킴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사이에서 페드루와 루이자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밤이 내려앉으며 격동의 날들이 곧 시작될 것을 예고했다. 모든 관련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날들이. 무대는 마련되었고 배우들은 자리에 섰다. 이제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해가 막 떠오르자 헬레나 멘돈사는 리우데자네이루를 출발해 리우주 시골로 향했다. 운전기사가 고급 SUV를 몰고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는 동안 헬레나는 뒷좌석에서 분노에 차 태블릿을 두드리며 서류와 협상 전략을 점검했다. 알베르토.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비서를 불렀다. 이 농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실히 알아봤겠지. 가는테 안경을 쓴 차분한 중년 남성 알베르토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모님. 올리베이라 농장은 대대로 이어져 온 곳이고 현재 주인은 려시파스의 호아킴 올리베이라입니다. 아들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헬레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좋아. 외로운 늙은 농부 하나쯤이야. 상대도 안 되지. 오늘 안에 이 땅은 내 것이 될 거야. 같은 시각 올리베이라 농장에서 호아킴은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이가 들고 병마저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어나 농장 일을 직접 챙겼다. 하지만 오늘 아침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몇 시간 후면 페드루가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도착할 예정이었다. 아들을 생각하는 호아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페드루는 그의 가장 큰 위안이자 삶의 원동력이었다.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음에도 푸른 들판을 걷던 호아킴은 새로 개발한 관계 시스템을 살펴보며 잠시 멈춰 섰다. 가슴 속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이 발명품이 전국의 농업 미래를 바꿀 수도 있을 터였다. 그는 이 기쁨을 페드루와 나누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호아킴은 페드루가 일찍 도착한 줄 알고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선 순간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농가 앞에 멈춰 섰고 헬레나가 차에서 내렸다. 하이힐이 부드러운 흙바닥에 살짝 밝혔다.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헬레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안녕하세요. 호아킴은 다가가 친절한 미소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헬레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협상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호아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를 알아본 듯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갈무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헬레나 멘돈사 그룹 CEO입니다. 호아킴 올리베이라 씨를 뵙고 싶습니다. 호아킴은 몇 달 전 공항에서 자신을 망신 주었던 여자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잠시 미소가 흔들렸지만 그는 예의를 지키기로 했다. 제가 호아킴입니다. 부인, 무슨 일이시죠? 헬레나는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남자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미리 준비한 닳도록 연습한 말을 쏟아냈다. 농장을 자신의 회사에 팔면 얻게 될 이익, 엄청난 금액의 매각 대금, 지역 발전 전망, 놓칠 수 없는 기회 등등. 호아킴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헬레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관심 감사합니다. 멘돈사 부인. 하지만 이 농장은 팔지 않습니다. 저희 가문의 유산이고 계속 지켜갈 생각입니다. 헬레나의 얼굴에 놀라움과 분노가 스쳤다.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였다. 올리베이라 씨, 제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군요. 이 돈이면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호아킴은 가볍게 웃었다. 멘돈사 부인, 삶은 단순히
돈과 편안함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저의 역사이자 현재이고 제 아들의 미래입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헬레나가 반박하려는 순간 다른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페드루와 루이자가 도착한 것이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눈앞의 상황에 당황했다. 호아킴, 헬레나, 알베르토,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모두 농가 마당에 서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페드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호아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페드루, 드디어 왔구나. 그는 당황한 헬레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멘돈사 부인, 죄송하지만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장은 팔지 않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헬레나는 너무나 단호한 거절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시선은 호아킴의 차분한 얼굴에서 페드루에게로, 그리고 루이자에게로 향했다. 믿을 수 없게도 자신의 딸이 이곳에 있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헬레나가 물었다. 루이자 역시 놀란 눈으로 헬레나를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머니를 만난 것이다. 어머마, 저는 페드루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헬레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마침내 호아킴이 침묵을 깨뜨렸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격동하고 있었다.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군요. 모두 안으로 들어가 차라도 한잔하시죠. 평소 따뜻하고 평화롭던 농가 거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호아킴, 페드루, 헬레나, 루이자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모두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놓였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대지 못했다. 알베르토와 운전기사는 돌려보낸 뒤였다. 두 가족만이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 마주 앉아 있었다. 페드루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누가 좀 설명해 줄래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호아킴은 깊은 한숨을 쉬며 식탁 주변의 얼굴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아들아, 운명이 우리에게 장난을 친 것 같구나. 우리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엮어버렸어. 헬레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루이자, 너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니? 네, 남자친구의 가족이 누군지 알고 있었냐고. 마지막 말은 비꼬는 투였다. 루이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 전혀 몰랐어요. 페드루는 가족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농부라고만 했어요. 페드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루이자가 우리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헬레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 쳤다. 가진 거, 페드루. 너 이 땅의 가치가 얼만지 알아. 네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 호아킴이 단호한 목소리로 헬레나의 말을 끊었다. 헬레나,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자 헬레나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호아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호아킴의 눈빛과 단호한 태도가 그녀의 마음속 불안한 기억을 흔들어 깨웠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않나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미묘한 불안함이 묻어났다. 호아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멘돈사 부인.
몇 달 전 리우데자네 이루행 비행기에서 만났죠. 솔직히 그리 유쾌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헬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공항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루이자는 어머니와 페드루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 공항에서 있었던 일, 엄마가 한 거였어요. 페드루 아버지를 엄마가 모욕했던 거냐고요. 헬레나는 오랜만에 말문이 막혔다. 평소에 오만한 가면이 벗겨지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다. 상황을 지켜보던 호아킴이 나섰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는 페드루와 루이자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알 수 있겠군요. 타인의 실수나 편견 때문에 서로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헬레나는 여전히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호아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움과 마지못한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물었다. 내가,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날 용서할 수 있죠? 호아킴은 씁쓸하게 웃었다. 멘돈사 부인, 인생은 너무 짧아서 원한을 품고 살기엔 아깝습니다. 나보다 그걸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저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몇 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다. 아버지의 병을 이미 알고 있던 페드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참았다. 루이자는 입을 가리고 놀라 소리쳤다. 헬레나는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지금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호아킴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이 농장, 페드루에게 물려줄 이 유산이 저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땅이나 돈 때문이 아닙니다. 멘돈사 부인, 가족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다시 방을 감쌌다. 모두가 호아킴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페드루가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깨뜨렸다. 아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농장과 아버지의 발명품을 잘 관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루이자는 눈물을 흘리며 페드루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게. 헬레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사업, 이윤, 사회적 지위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녀에게 이 소박한 가족의 사랑과 헌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저, 헬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행기에서의 일, 그리고 당신 땅을 사려고 했던 일, 모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호아킴은 헬레나를 바라보았다. 냉정한 사업가의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심을 읽어낸 듯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멘돈사 부인. 우리 모두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오후의 햇살이 농장의 들판을 비추고 있었다. 이리 오세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가 창가에 모이자 호아킴은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인 관계 시스템과 농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 그리고 이 땅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해와 소통의 분위기 속에서 헬레나는 처음으로 땅의 진정한 가치를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것을 보았다. 페드루와 루이자는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진 사랑을 확인했다. 호아킴은 그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날 오후 리우주 시골 농가의 거실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올리베이라 가족과 멘돈사 가족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페드루와 루이자는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농장 일에 몰두했다. 어느 화창한 아침, 페드루는 루이자와 함께 들판을 거닐며 아버지가 설계한 관계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여기 봐, 루이자. 땅에 묻힌 관이 보이지? 이 시스템은 물을 절약할 뿐 아니라 영양분도 효율적으로 공급해.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이야. 도시에서만 살아온 루이자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정말 놀라워, 페드루. 내 아버지는 천재 같아. 같은 시각, 리우데자네이루의 멘돈사 그룹 본사에서 헬레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농장에서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호아킴이 자신의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 그리고 시한부 선고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알베르토, 내일 모든 일정을 취소해. 농장에 다시 가야겠어.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헬레나 멘돈사가 다시 올리베이라 농장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이힐 대신 편안한 차림에 진심과 호기심이 담긴 표정으로 나타난 그녀를 호아킴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반갑게 맞이했다. 멘돈사 부인, 이렇게 다시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호아킴이 물었다. 헬레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올리베이라 씨, 저는 이 농장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물론 가르쳐 주신다면요. 노농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호아킴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호아킴은 헬레나에게 농장 곳곳을 안내하며 관계 시스템, 경작 방식, 미래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헬레나는 몰두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때때로 질문을 던지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았다. 있잖아요, 헬레나. 호아킴이 농가 마당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 병에 걸렸을 땐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죠. 이건 더 위대한 시작일 뿐이라는 걸. 헬레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널리 보급하려면 사업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헬레나의 눈이 커졌다. 그의 의도를 파악한 것이다. 우리에게 협력을 제안하는 건가요? 호아킴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의 사업 감각과 우리의 기술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헬레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생각. 그 생각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에 불을 지폈다. 호아킴,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우리 계약합시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페드루와 루이자는 희망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두 가족 사이의 갈등이 드디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푸짐한 시골 음식을 나눠 먹었다. 헬레나는 호아킴네 집의 명물인 닭고기 덮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다. 전 시골 생활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호아킴이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헬레나. 조만간 당신이 트랙터를 모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헬레나도 마찬가지였다. 루이자는 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점심 식사 후 다른 사람들이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페드루는 루이자의 손을 잡고 정원 구석으로 데려갔다. 루이자. 페드루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난 몇 달 정말 정신없었지. 우리 가족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농장 프로젝트까지. 루이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어. 페드루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다. 있잖아,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더 확실해졌어.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루이자는 숨을 멈췄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루이자 멘돈사, 페드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와 결혼해 줄래? 루이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응, 좋아. 1000번을 물어봐도 응이야.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다른 사람들이 곧 그들에게 모여들어 함께 기쁨을 나눴다. 호아킴은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병마와 싸우고 있었지만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어 감사했다. 헬레나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호아킴을 껴안았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는 해가 농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모두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추억을 나누고 미래를 그렸다. 한때 갈등의 중심이었던 농장은 이제 화합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다. 호아킴은 가장 좋아하는 흔들의자에 앉아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남기는 것은 단순한 농장이나 기술이 아니라 단단하게 결속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호아킴은 조용히 기도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에 감사하며 그 속에서 얻은 모든 교훈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사랑과 희망이 꽃피는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막 멋진 새 여정이 시작될 뿐이었다. 페드루와 루이자의 약혼 이후 2년 동안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다. 호아킴이 개발한 관계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 내일의 물이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한 두 사람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헬레나 역시 사업에 몰두했다. 새로운 사명에 불타오른 헬레나는 놀라운 헌신을 보였다. 리우와 농장을 오가며 호화로운 도시 아파트보다 농장의 맑은 공기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어느 무더운 오후, 헬레나와 호아킴은 커다란 망고나무 그늘 아래 앉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 있잖아요, 호아킴. 헬레나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그날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요. 호아킴은 눈가의 주름이 깊어지도록 미소 지었다. 운명은 참 신기하게 움직이죠. 그렇지 않나요? 헬레나는 눈물이 어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는 늘 공허했어요. 돈과 권력만 쫓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팔을 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금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아킴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안에는 항상 그런 잠재력이 있었어요. 헬레나, 가끔은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한편 페드루와 루이자는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농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두 사람의 결합뿐 아니라 두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였다. 어느 날 저녁, 청첩장을 준비하던 루이자는 페드루가 평소보다 말이 없는 것을 눈치챘다. 자기, 괜찮아. 루이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페드루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 때문이야, 루이자. 아버지가 점점 약해지고 계셔. 우리 결혼식을 보지 못하실까봐 두려워. 루이자가 페드루를 꼭 껴안았다. 내 아버지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강인한 분이야. 분명히 결혼식에 함께 하실 거야. 루이자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호아킴의 건강은 모두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호아킴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헬레나에게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가족 회의에서 그녀는 제안했다. 결혼식을 앞당기는 건 어떨까요? 농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페드루와 루이자는 눈빛을 교환했다. 마치 말없이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호아킴이 약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나에게 두 사람의 결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헬레나의 제안에 동의했다. 며칠 동안 농장은 분주했다. 가족과 직원들이 함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했다. 산주 후 같은 밤하늘 아래 많은 변화를 겪은 페드루와 루이자는 결혼 반지를 교환했다. 헬레나의 부축을 받은 호아킴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결혼식은 사랑과 화합의 축제였다. 은은한 조명 아래 신혼부부는 나무 아래서 춤을 췄다. 호아킴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모든 순간이 같이 있었어.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결혼 후 몇 달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다. 호아킴의 병세는 악화되었지만 그는 매일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었다. 내일의 물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은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헬레나, 페드루, 루이자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디어와 계획을 나눴다. 어느 가을 아침, 바람에 금빛 나무잎이 흩날리는 날, 호아킴은 자신이 개발한 관계 시스템을 처음 시험했던 농장의 들판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의 결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의 약한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다. 지난 몇 달 동안 호아킴을 지지하고 위로해 주었던 헬레나는 그의 휠체어를 밀었다. 페드루와 루이자는 손을 잡고 옆에서 함께 걸었다.
들판에 도착하자 숨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푸른 작물들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다. 그들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아름답지 않나요? 호아킴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헬레나는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호아킴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네, 호아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농장 테라스에 모였다. 호아킴은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는 약하지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페드루, 내 아들아. 넌 내게 너무나 큰 자랑이란다. 루이자, 넌 우리 가족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 그리고 헬레나. 그는 잠시 멈추고 헬레나와 눈빛을 교환했다. 당신은 내게 언제든 우리는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내일의 물은 단순한 회사나 발명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사랑과 이해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호아킴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모두를 바라보았다. 약속해 주세요.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몇 주 후, 호아킴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따뜻한 말과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고요한 겨울밤, 호아킴 올리베이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잠든 듯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삶의 축제였다. 지역 농부들이 모두 모여 그를 추모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아킴의 관대함과 발명품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했다. 관이 땅으로 내려가는 순간 헬레나는 서로를 껴안고 있는 페드루와 루이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내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영향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요. 페드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 꿈을 전국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루이자는 살짝 부른 배를 쓰다듬었다. 몇 주 전 알게 된 기쁜 소식이었다.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꼭 알 수 있게 할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꾼 분의 이야기를. 세월이 흐르면서 올리베이라 농장은 단순한 농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농업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농부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내일의 물 프로젝트는 계속 확장되어 척박한 땅에 희망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헬레나는 이제 자상한 할머니가 되어 농가 거실에 걸린 호아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바꾼 그에게 감사했다. 페드루와 루이자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호아킴의 뜻을 이어 열정적으로 살아갔다. 그들은 위대한 꿈을 품었던 평범한 농부의 이야기가 후대에 계속 전해지도록 노력했다. 올리베이라 농장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사랑, 이해, 그리고 희망이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
호아킴의 유산은 푸른 농장뿐 아니라 그의 지혜, 친절,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흥미진진한 세상을 함께 탐험해요.